네, 안녕하세요. 머니카입니다. 오늘은 벤츠 더클래스 효성에서 초대하는 EQ 행사에 왔고요. EQA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 자체가 저는 내연기관만 많이 타서 그런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은 있기는 있는데, 회생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일반 GLA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편안합니다. 일반 패밀리 세단을 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까 카레이서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EQA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공식상으로는 이제 300km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방 계기판을 보시면은 422km로 찍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422km도 사실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계기판은 그렇게 찍혀는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주행 가는 거리를 보시고 많이 사시긴 하시는데, 이게 사실 400km라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에어컨 틀고 뭐 겨울철에 히터 틀고 열선 틀고 하면은 여기에서 손해보는 키로수가 많아요. 네, 거기에 손해를 봐서 300km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50km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주유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꼭 감안하셔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EQA에도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부메스터가 고가의 차량에만 들어갔는데 EQA에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음질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뭐 음질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되게 큰 기대를 했는데, S클래스에 들어가는 부메스터랑 동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CLS라든가 S클래스에 들어가는 부메스터는 아닌 것 같고, 출력은 좀 낮기는 않는데,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스피커면은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테슬라를 시승했을 때는 이 회생제동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어요. 물론 첫 번째 전기차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울컥거림이나 이런 게 너무 심했는데, 사실 EQA는 그런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금방 적응되겠는데 라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시승했을 때, 가죽이 옛날에 쓰던 그 레자 가죽이라고 흔히 하던 인조 가죽 느낌이 가죽에, 그냥 차량에 그냥 아이패드 하나 붙어 있는, 차량이라고도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그런 컨디션의 실내였는데, EQA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GLA랑 거의 동일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그렇지, 저는 아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상용화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불나는 문제도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일단 충전 시설 확충 자체가 아직은 좀 적어요.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주말에 어디 여행 갈 때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하는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주유소처럼 그냥 기름 넣고 가는 게 아니니까 충전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좀 상처받으셨던 분들은 다신 전기차 안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력은 전기차에서 이제 마력을 환산했을 때 190마력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 38토크에 일반적인 2000cc 엔진들이 대부분 190마력에 이제 38토크 정도 나와요. 수입차들이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네, 뭐 특별히 고마력 세팅하지 않은 차량들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190마력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좀 더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차 자체가 좀 약간 잘 밀어준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EQA 같은 경우에도 GLA랑 동일한 플랫폼에 이제 실내도 전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좀 저가형 모델들이에요. 벤츠에서 나오는 이제 보급형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제 NCC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단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크롬을 잘 입혀놓긴 했지만 약간 좀 저렴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단부도 그렇고 이런 화면도 그렇고, 그리고 눈부심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실내 디스플레이가 햇볕에 반사돼서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예, 지금 가속을 순간적으로 해봤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터보 한 250마력 정도 차량의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칭찬할 만한 점이 보급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넣어줬어요. 메모리 시트가 없으면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발렛 맡겼을 때나 아니면 대리기사님이 한번 운전하고 나서 시트 포지션 다시 잡아야 되고 미러 포지션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가죽의 질감은 그냥 일반 천연 가죽의 질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단부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우레탄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이 가격대에 1열에 통풍 시트, 열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에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대에 나가는 느낌도 거의 한 250마력 이상 되는 느낌. 이 정도면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근데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이 EQA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뭐 이구아나 같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디자인적인 거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불호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만약에 디자인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선택하기에는 너무 좋은 차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폰트 자체가 CLA랑 GL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느낌은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근데 조금 작아요. 화면 자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요. 네. 근데 뭐 불편한 점은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뭐 음질도 이 정도면은 낫배드. 주행 가는 거리, 주행하는 느낌. 근데 당연히 뭐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은 아니니까 뭐 롤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억제시켜 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GLA 차량이 GLB나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SUV보다 운동 성능이나 주행하는 느낌이 더 좋아요. GLA도 그렇고 EQA도 그렇고 더 좋아요. 그래서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EQB, GLB가 실질적으로는 공간은 훨씬 더 크겠지만 주행하는 느낌이 나는 더 좋은 거를 선호한다. 아니면은 내가 앉았을 때 좀 달리고 싶을 때 좀 더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구매하고 싶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그러면은 GLB나 EQB보다 GLA나 EQA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디자인적인 거는 호불호가 나뉜다는 점. 그리고 핸들도 이게 사실 나온 지 좀 된 핸들인데 핸들도 지금 보시는 디자인의 핸들이고 계기반도 그렇고 전부 다 예전에 나왔던 그 디자인 그대로예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세팅이나 이런 건 서스펜션 이런 건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이런 손잡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동일하고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하단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네, 이런 거를 기대하시고는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쪽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천이에요. 네, 전부 다 천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선택했을 때 후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나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 넓어야 된다, 공간감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은 EQB나 GLB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고속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생제동이 내연기관 계속 타시는 분들은 시승을 꼭 해보시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생제동 자체가 테슬라보다는 덜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거의 30분은 넘게 운전을 했는데도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내연기관 주행하다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살짝 잡히는 느낌이에요. 회생제동 자체가. 이 회생제동이 이제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기 충전으로 변경해 주는 건데 물론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질감이 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엑셀을 한번 밟아봤는데 순간적인 가속은 진짜 좋아요. 뭐 전기차 자체가 뭐 사실 순간적인 가속 자체가 다 좋기는 한데 테슬라 처음 탔을 때 제가 모델 Y를 처음 시승을 했을 때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순간적인 가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기차를 선택하는 폭 자체가 국산차도 물론 있지만 예전부터 테슬라 쪽으로 많이 기우는 성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보다는 사실 저는 벤츠 전기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처럼 뭐 깐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신뢰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벤츠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국산차 쪽으로 가시든 그런 것 같고, 물론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오감을 만족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테슬라보다는 EQA가 훨씬 나은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트렁크도 없고 스피커도 많이 부족해요. 스피커가 거의 그냥 집에서 듣는 그냥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못한 수준인데, 사실 EQA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벤츠 같은 경우에 브레이킹이 굉장히 좀 예민하다, 살짝만 밟아도 너무 차가 확확 쓴다고 하시는데, EQA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어떤 차를 타다가 와도 브레이킹이 너무 예민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볼 건데요. 지금 84km로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되는 정도예요. 뭐 사실 뭐 반자율 주행이 엄청 잘 되는 차들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반자율 주행이 잘 된다는 뜻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선 안 넘어가고 잘 쓰고 잘 가면 잘 되는 거니까 뭐 타 차량이랑 비슷하게 뭐 반자율 주행은 괜찮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엑셀이랑 핸들랑 전부 다 안 잡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잘 쓰고 잘 가는 것 같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반자율 주행 내용이랑 그리고 속도, 지금 세팅해놓은 속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자율 주행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차선을 카메라가 인식하고 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차선이 옅어지게 되면, 특히 지금 이런 오른쪽 도로, 오른쪽 차선 같이 옅어지죠, 이쪽.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차량은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날씨가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차선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켰다고 해서 이거 믿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졸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자율 주행은 말 그대로 운행 보조 장치일 뿐이에요. 노면이 지금 이쪽이 좀 고르지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좀 올라옵니다. 노면 스트레스가.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GLB가 노면 스트레스가 좀 더 적어요. 네, 좀 더 물컹물컹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GLB가 더 편한 것 같고, 지금 노면 소음도 좀 올라와요. 흡음재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GL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성능은 좋지만 소음이라든가 노면의 진동은 많이 올라온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밟았을 때 나가는 거는 GLB보다는 GLA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GLB는 풍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GLB랑 GLA 비교하시고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시승해 보셔야 됩니다. 타보시고 뭐가 맞는지,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지 비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하단부에 타력 주행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타력 주행은 이제 주행하다가 내가 엑셀레이터 뗐을 때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연료 소모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이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주행해주는 게 타력 주행인데, 타력 주행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되어 있고요. 네, 엑셀 뗐어요. 네, 지금 때려가죠. 네, 이 부분이 이제 타력 주행이 세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면에 소음이 좀 있긴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이 있긴 있는데 막 고통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 이거 못 사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GLB보다는 더 심하다는 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올렸던 CL2보다는 덜 하다는 점,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가성비 차예요. 네, GLA든 GLB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성비 차예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 사운드도 그렇고 주행하는 느낌, 실내 공간, 옵션도 통풍,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뭐 다른 전기차 대비했을 때는, 특히 테슬라 대비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제 나 SUV가 필요해, 아니면 나는 시야가 높은 게 더 좋아, 가끔씩 뒷좌석에 부모님도 한번 모셔야 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또는 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 정도 있고 뒷좌석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서 이제 공간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EQB나 GLB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GLA는 선택해도 가격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100분이면은 한 8, 90분 정도는 다 만족하시고 타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승은 꼭 해보시라는 점. 주행하는 느낌이 GLB랑 GLA랑 같은 엔진이고 모든 거 다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니까 꼭 GLB랑 GLA는 시승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승기는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